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일 목요일 2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 물질을 구성해서 원소 단원 같이 한번 공부해봤고, 오늘은 다음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대단원에서 이제 원소, 원자, 분자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원자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그리고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의 특징을 보면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그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긴 다른데, 항상 그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는 그 한 원자 내에서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2개인 원자는 전자도 2개예요. 그리고 원자 핵이 3개인 원자는 전자도 3개고, 원자 핵이 100개인 원자도 전자는 100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중성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우실 텐데, 그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뭐냐? 다르면 이제 더 이상 원자가 아니라 그걸 이제 저희가 이온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건 뒷부분에서 배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은데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약 1cm가 돼요. 굉장히 작죠? 1cm를 1억 개로 나눠야지 수소 원자 한 개의 크기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원자 모형이라는 개념인데, 원자 모형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래 표 보이시죠?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이 2개, 전자도 2개죠. 리튬은 원자 핵이 3개.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사실 여기 원자 핵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원자 핵이 3개가 아니라 원자 핵은 하나인데 원자 핵의 전하량이 3인 거죠. 그냥 3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원자 핵도,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원자 핵도 양성자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고 양성자가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전하량이 3인 원자 핵은 양성자가 3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앞에서 원자 핵의 개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원자 핵은 하나인데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3개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면 원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도 11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다음 분자예요. 이제 분자란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모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특징을 보면은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원자의 종류보다 분자의 종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개념이에요. A라는 원자가 있고 B라는 원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원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분자는 뭐 A, B일 수도 있고, A가 2개, B가 하나 이렇게일 수도 있고, A가 3개인 분자도 있을 거고, B가 한 100개인 분자도 있을 거고, 뭐 A, B, 뭐 1000이라는 분자도 있을 거고, 이 2개의 원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 더 많은 개수의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보다 분자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 다시 원자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질의 성질을 잃게 되겠죠. 아예 뭐 성질이 사라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분자 모형 이라고 해놓고 여기 나와있네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가 2개 해서 이런 분자 모형이 나타내고, 물은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2개 이렇게 붙고, 암모니아는 이렇게 질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3개가 붙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가 2개가 붙어요. 왜 그러냐 라고 물으시면은 이제 이 분자라는 분자의 이 결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분자가 다른 분자로 바뀌고, 그리고 다른 분자와 결합을 해서 또 다른 분자가 되고, 다른 분자 때문에 뭐 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다양한 분자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뭐 열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화학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화학의 굉장히 기초적인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영어 배우실 때 단어 외우는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재밌다 그럼 나중에 뭐 화학을 더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죠. 어쨌든 다음으로 원소의 표현. 그리고 이제 원소 기호는 원소를 다양한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현재는 라부아지에 라는 사람이 제안한 원소 기호를 바탕으로 나타내는데,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화학자예요. 그래서 뭐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부아지에가 만든 원소 기호를 저희가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바뀐 점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틀을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부아지에가 제안한 그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 첫 글자와 같은 경우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요. 이제 뭐 이 방법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그 원소 기호 보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대문자 H, 헬륨은 대문자 H, 다음 글자는 소문자 E, HE 이렇게 나타내고, 탄소는 C, 그리고 질소는 N, 그리고 산소 O, 플루린 F,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황 S, 칼륨 K, 그리고 칼슘이 Ca
철이 Fe, 그리고 구리가 Cu, 아연이 Zn, 금이 Au, 은이 H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그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을 잘 따르고 있어요. 뭐 산소는 카본의 약자고, 질소는 나이트로젠의 약자고, 산소는 옥사이드, 옥시젠 약자고, 플루오린은 말 그대로 플루오린 약자고, 나트륨은 마그네슘, 황은 설페이트, 칼륨은 칼륨 그대로겠죠. 칼슘도. 철은 페리나이트 약자고, 구리는 구리가 원래 코퍼 이렇게 이걸로 나타내는데 Cu고, Z니 아연이 징크.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원소기호 나타내는 방법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첫 글자가 G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글자인 N을 택해서 ZN이라고 말을 했고, 금과 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 분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분자의 표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분자식이에요. 분자식은 원소기호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써요. 그리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쓰고,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숫자로 써요. 그럼 이렇게 ENH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자식을 보고 저희는 분자의 총 개수, 그리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분자 한 개당 원자의 개수, 그리고 원자의 총 개수, 이제 이런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H3는 일단 NH3는 아까 암모니아의 분자식이라고 했고, 암모니아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분자의 총 개수는 두 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N하고 H, 질소하고 수소죠. 그리고 분자 한 개당 원자의 개수는 분자 한 개면은 NH3일 거고, 원자의 개수를 보면 질소 원자가 하나, 수소 원자가 3개, 총 4개죠. 그리고 원자의 총 개수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분자가 총 2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제 분자 모형 나타나 있는데, 물은 H2O고, 이산화탄소는 C가 하나, O가 2개 해서 CO2. 그리고 암모니아는 N이 하나, H가 3개 해서 NH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걸 왜 O2C라고 안 쓰고 H3N이라고 안 쓰냐면은, 물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큰 원자를 앞에다가 쓰는 경향이 있는데, C하고 O하고 비교해보면 C가 더 크고요. 실제로 모형에도 C가 더 커 보이죠. 그리고 NH3에서도 N이 더 커요. 근데 여기 물은 H2O니까 원래 OH2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은 H2O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한 규칙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잠깐 테스트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원자의 규칙, 원자라고 쓸 때의 규칙
위에서 배웠죠. 원자는 원자 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같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3번 오른쪽 그림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전하량은 3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하나, 둘, 세 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에서 항상 같다. 꼭 원자에서 같은 거예요. 원자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온에서는 두 개가 다를 수가 있겠죠. 4번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가장 작은 입자는 아까 원자라고 했죠.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이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두 개의 차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암모니아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는 분자 한 개는 질소 원자 한 개하고 그리고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라부아지에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나타내요. 7번 원소 기호를 쓰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게 암기를 하셔야겠죠. 마그네슘, 황, 금, 칼슘, 플루오린. (9번) 오른쪽과 같은 분자식에서 분자식 앞에 숫자 3은 분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원소기호 옆에 있는 숫자 2는 수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10번 보면은 CH4 하면은 메탄이고 오존은 O3, CO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는 HCl, H2O2는 과산화수소. 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그 암기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외우실 때 여기 있는 거 말고 그 주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2번 문제 이거를 출석 과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계시죠?
그럼 이제 중단원 기출문제 몇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들도 다 푸셔야 돼요. 1번 볼까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원자핵은 전하를 띠죠. 양전하 띠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맞습니다.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맞고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틀렸습니다. 이건 이제 분자를 나타내는 설명이죠. 답은 2번, 7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5번 볼까요? 표는 여러가지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짝지은 것은 일단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럼 헬륨은 뭐 플러스 1 거고 리튬은 플러스 3일 거고 플루린의 전자 개수는 9개가 되겠죠. 그리고 8번 볼까요? 그림은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두 종류의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뭐 산소 원자가 2개니까 O2 나는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니까 H2O 1번 볼게요. 가와 나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한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죠. 가는 산소 분자이고 나는 물 분자이다. 산소 물 맞죠? 가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나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같은 종류의 원자를 포함하므로 같은 성질을 나타낸다. 5번이 틀렸네요. 같은 종류의 원자를 포함하여도 그 원자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애초에 가에는 수소도 없네요. 그래서 일단 5번이 틀렸습니다. 18번 볼까요? 표는 산소와 오존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산소의 분자식은 O2, O가 2개고 오존의 분자식은 O3, O가 3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게 된다면 산소와 오존은 같은 물질이다. 틀리죠? 원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산소와 오존은 분자 모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산소가 2개, 오존은 산소 원자가 3개. 구별할 수 있겠죠? 산소 원자와 오존 분자는 원자의 종류가 같다. 원자의 종류는 산소로 같습니다. 지금 맞고 산소 분자와 오존 분자는 원자의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도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되겠네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19번 볼까요? 다음은 구리와 염화나트륨 NaCl 을 이루는 입자들의 배열을 설명한 것이다.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원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가 1대1의 개수비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런 형태는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라고 하고 염화나트륨 경우에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죠. 분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분자는 이렇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뭐 이런 경우와, 구리는 이 구리 원자가 거의 이렇게 무한하게, 뭐 실제로 무한하지 않지만 무한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분자라고 안 하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구리와 염화나트륨은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래서 이제 구리는 CU라고 쓰는데, 구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저희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CU다 라고 하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가 이렇게 1대1로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Na1000, Cl10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NaC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분자식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 꼭 나머지 문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